비박계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분당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합치는 데 능했던 보수 세력의 분당 실험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폭풍이 몰아칠 기세입니다. 정치부 심정숙 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장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야 주사위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당 D-Day 27일로 정했다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두 비박계 주자들이 깃발을 들면서 네. 분당행 열차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시기를 두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 친박은 더 이상 가망 없다.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된다. 네. 시기를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설득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네. 이제 다음 주로 D-Day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신당을 만들 것인가? 저희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념적으로는 자, 여기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이 있죠. 그다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중도 좌정도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비박신당은 지금 뭐 정통 보수나 그 원조 우파라고 하고 있는 친박 새누리당과는 약간 더 좌측에 가 있을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제가 오늘 비박신당에 참여하는 그 현직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앞으로 어떤 당을 만들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하기 시작했는데 네.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종북 세력, 부패 세력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요거는 오늘 그 34명이 모두 함께 결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텐트를 좀 크게 쳐서 많이 그렇습니다. 좀 끌어모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손학규, 그러면 뭐 김종인 이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냐? 네. 그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열려 있다. 이런 네. 식의 일단은 구상을 갖고 있다고 다 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비박신당이 탄생하면은 여당 하나, 야당 넷, 그러니까 1려 4야 구도가 되는 셈이죠. 네, 이러면 그렇습니다. 의석도 많이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당이 된 것이 정말 유례 없는 2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세대가 지났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당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입니다. 128석입니다. 그런데 34명이 다음 주에 탈당을 하면 94명으로 줄어듭니다. 100석 밑으로 내려간다는 아하.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탈당이 되고 나면 일당은 121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새누리당. 주로 친박이 중심이 되는 94석의 새누리당이 되고, 네. 그 다음 3당은 국민의당. 네. 38석의 국민의당, 34명인 비박신당이 이제 4당이 될 예정입니다. 6명, 7명인 정의당 무소속해서 어쨌든 100석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친박 주도의 새누리당의 입법 활동은 앞으로 거의 매우 힘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야당이 친박 빼고 나머지가 합세를 하면 네. 개헌도 가능하고요. 공수처 설치라든지 경제민주화 법안 이런 것들 자 4야당이 합치면 얼마든지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구들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 선거제도 역시도 이 4야당이 정말 합심해서 마음을 네. 먹으면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당제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정파 간의 합종연행 굉장히 어지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여러 가지 실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 어쨌든 분열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 몸집만 이렇게 불려오던 그런 관행을 깨고 이번에 결국 결별을 했는데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다죠?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죠. 자유당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거쳐서 민정당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 거의 없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눈에 띄는 분열이 언제 왔느냐 하면 1995년 민자당에서 YS계와 개파 싸움을 하던 JP계가 네. 김종필 당시 총재가 그 JP계열의 9명을 데리고 나와서 만들었던 자유민주연합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연합 9명으로 나와서 이듬해에 무려 50석으로 불어납니다.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충청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것들도 그 어쨌든 충청 지역의 그 확장성을 넓히는 데 기여를 했고요. 네. 결국 김종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공동 여당까지 DJP 연대로 공동 여당까지 참여하면서 아주 성공 사례로 남습니다. 네. 97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회창 후보와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경선을 했는데 대선 후보에서 이인재 후보가 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신당이었고요. 네.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친박 주축인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입니다. 그때 나오는군요. 이인재, 홍문종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친박 그 새누리당의 주류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016년 지금 12월 다음 주에 이제 있을 김무성, 유승민이 만들어낸 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과거 어떤 그 보수 정당의 분열 때와는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30 몇 명이 한꺼번에 보수정당, 여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새누리당 친박계와 지금 앞으로 둘이 똑같이 보수인데 과연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을 할까 하려면 네. 정말 두 정당이 사활을 건 쇄신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누가 보수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정치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비박들이 분당을 선언한 오늘, 바로 오늘 공교롭게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네. 대권 선언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 반 총장이 어느 진영에 합류를 할지 좀 점쳐볼 네. 수 있겠습니까? 자, 점쳐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행보를 봐야겠지만 반 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묘하게 친박화 선을 긋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박이 뭔가 러브콜을 보내는 듯 했었는데 그 친박도 반 총장을 향해서 약간 시큰둥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기류가 바뀐 걸까요? 먼저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헌정 질서에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우뚝 솟는 이러한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반드시 반기문 총장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그 유일한 후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신선하고 깨끗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보수 인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 보수 쪽에는 그 거론되는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반 총장 말고도 우리 네. 지금 친박 새누리당에 뭐 많이 있다.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주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 총장은 저희가 앞에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은 제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73세가 되는 반 총장 뭔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권력 일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낸 말이었는데요. 네. 자, 문제는 어느 그릇에 담느냐, 어느 진영에 합류하느냐가 이제 내년에 대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관건인데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바로 충청권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귀국 전에는 어떤 움직이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반기문 총장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전 원내대표도 비박 신당에 합류한다, 사실 네. 탈당에 합류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반 총장을 중심으로 독자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반 총장 귀국 전후로 새누리당에 또 한 번 빅뱅이 예상됩니다. 반 총장 우리 경대수 형님 잘 아세요?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어떤 충청권을 중심으로 2차 탈당이 있을 거란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난 분 한 명 더 있죠. 지금 어쨌든 이 사람 대 나머지 대결 이렇게 구도로 보여지는데 어떤 분입니까? 자,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정권 교체는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단언했던 분이죠. 바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신만만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해서 집권할 경우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옮기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분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난 지금 폐쇄적인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어쨌든 차별화를 하면서 오픈돼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조기 대선 때 적절한 시기에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할지 섀도우 캐비넷을 제시하겠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즉 경과 과정 없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대선을 마치면.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내각을 일을 할지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 문재인 전 대표 본인 대세론을 굳혀가려는 걸까요? 자, 어쨌든 현재 지지도만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후보이긴 합니다. 반기문 총장이든 누구든 가장 선두에 있는 문재인 후보를 꺾지를 못하면 누구도 대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안철수, 반기문 다 나와도 35, 40%의 지지율은 거뜬히 나온다. 다자구도든 양자구도든 필승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는 오로지 정권 교체만 관심 있다. 새누리당이 분당하든 말든 관심 없다. 결국은 1대1 구도를 본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1대1이 됐을 때 가장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반 총장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구를 남겼습니다.
나설 경우에 파급력이 반 총장의 경우 얼마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4년 내내 박근혜 리더십을 칭송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포용적 리더십 이렇게 거리를 두는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하다. 반 총장에 대해서 신중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이 모든 혼란이 정치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숙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